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브레이싱과 드로우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브레이싱은 척추가 신전된 상태에서 복강압을 높여서 척추를 안정화하는 어떤 척추 안정화 기술의 하나이고요. 드로우인은 복강압이 아닌 복부 주변 근육들을 강제로 수축시켜서 척추를 보호하는 전략의 하나입니다. 브레이싱의 가장 큰 특징은 척추의 신전 그리고 골반의 전방경사입니다. 골반이 이렇게 전방경사된 상태에서는 복부가 늘어지고 척추는 신전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하지의 근육들을 아주 폭발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이 허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브레이싱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드로우인은 우리가 비교적 하체를 막 다이나믹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 체간의 안정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골반을 컨트롤해서 골반의 중립 혹은 후방경사 상태로 만들어서 이 복행근과 복직근, 복사근 등 몸통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드로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싱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비교적 다이나믹하게 하체를 막 써야 할 때, 그게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아니면 뭐 역도, 파워리프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순발력 드릴, 파워 훈련 등을 할 때 고관절에 사전 부하를 줘가지고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하체 힘을 쓸 수 있게 할 때 브레이싱을 사용하게 됩니다. 브레이싱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횡격막 호흡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횡격막 호흡을 연습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후면 복압을 채우는 것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횡격막 사용도 쉽고 모든 전면, 측면, 후면 복압이 고루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양 엄지손가락을 옆구리가 아닌 뒷구리, 요방형근이 위치한 뒷구리에 두고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공기를 이용해서 이 손가락을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을 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체에 큰 스트레스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고관절에 사전 부하를 넣고 싶은데 척추의 불안정성도 보완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브레이싱 전략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이나믹한 하체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체가 그저 걸림돌이 될 때는 드로우인 전략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동작 하거나 혹은 필라테스 아니면 기계체조와 같은 하지가 비교적 고정된 상태로 특별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 때 드로우인 전략을 사용하면 척추의 불안정성을 굳이 리스크를 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드로우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드로우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배꼽 아래를 쭉쭉쭉쭉 타고 내려가면 방광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듯이 이 치골뼈를 만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으면 닿는 여기 좌골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치골뼈는 끌어올려 주시고 이 좌골뼈는 꽉 닫아 주시면 골반이 중립 혹은 후방경사로 넘어가면서 복부 근육들이 잠기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드로우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지도자분들이 드로우인을 가르칠 때 먼저 바닥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이 폼 롤러가 바닥이고 제가 만약 바닥에 누워있다고 생각했을 때 골반이 전방경사되면 척추가 신전되면서 허리 뒤에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제가 골반을 컨트롤해서 골반을 중립이나 후방경사로 가져오면 텅 비었던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부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 척추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작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브레이싱과 드로우인의 차이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데드리프트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데드리프트 동작을 실시하는데 브레이싱과 드로우인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싱 전략입니다. 골반의 전방경사와 함께 꺾인 허리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력을 채우겠습니다. 이번에는 데드리프트 동작, 비교적 다이나믹한 하지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브레이싱이 아닌 드로우인 전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비교적 하체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동작에서 드로우인을 선택하게 되면 체간이 안정화는 되지만 골반이 열리지 않고 고관절 후방 관절랑이 열리지 않아서 하체 근육들을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골반이 복부 근육들에 의해서 척추는 굴곡되고 골반은 후방경사 되면서 도리어 무릎이나 발목, 허리 등의 부상 위험을 좀 더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헬스장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하체 운동, 그 다음에 하체가 관여되는 동작들은 대부분 브레이싱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푸시업인데요. 첫 번째는 브레이싱 전략을 이용해서 푸시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관절에 사전 부하를 주고 복압을 채워서 보완한 뒤 이번에는 드로우인 전략을 이용해서 푸시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반을 중립 혹은 후방경사 상태로 만들어서 복부 근육을 억지로 수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체에 어떤 다이나믹함이 필요 없는 푸시업 동작에서 브레이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동작을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의 강도가 올라가거나 횟수가 지속되면 브레이싱 전략으로는 점점 더 버티기 어려워질 거고 결국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드로우인을 잡아주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코어를 기반, 이 복부 근육들을 기준으로 강목처럼 딱딱하게 몸이 고정되기 때문에 전신 근육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안전하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하지의 움직임에 따라 하지에 얼마나 다이나믹함이 개입되느냐에 따라서 브레이싱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드로우인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한다고 해서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전략을 선택했을 때 해당 동작을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부상 위험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스포츠 혹은 어떤 웨이트 동작들이 있다면 내가 브레이싱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드로우인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한번 적용 연습해 보시면서 피드백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